도대체 왜 그랬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은 나도 말 좀 해보자.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소리친다. 너는 평생 나 때문에 먹고 살았어. 어디서 말대꾸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본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눈치 안 보기. 이제 난 당신 말 안 들어. 아이들도 다 나갔고, 이제 맞을 이유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어. 남편은 처음 보는 내 표정에 멈춰선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40년 동안 당신이 준 것들, 이제부터 내가 그대로 돌려줄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흐른다. 여기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내 이름은 박정임. 올해 70이다. 20살에 시집와서 이 집에서 50년 가까이 살았다. 남편 최병수, 지금 72. 젊을 때부터 화가 많았고 술이 들어가면 손이 빨랐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했다. 하지만 문만 닫히면 달라졌다. 새벽 5시 냉장고 문을 여니 어제 남은 나물이 보인다. 손이 먼저 시금치를 꺼낸다. 설거지통에 물을 붓는다. 미지근한 물이 손끝을 적신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결혼하고 첫 해였다. 밥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남편은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그때는 정말 내가 잘못한 줄만 알았다. 시어머니도 말씀하셨다. 남자는 기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을 믿었다. 그때부터 나는 남편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맞아도 소리쳐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그 시절엔 다들 그랬던 것 같다. 아이 셋을 키웠다.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갈라졌다. 아이들 앞에서 다투면 상처받을까봐 맞아도 울음소리를 베개에 묻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착하다고 했다. 밖에서는 인사도 잘하고 남을 도왔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문이 닫히면 그 얼굴이 변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나 혼자구나. 그 혼자라는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뜁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남편의 화는 모두 나에게 향했다. 왜 그렇게 숨을 쉬어? 그 말을 들은 날 무릎에 힘이 풀렸다.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대로는 오래 못 버팁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싸우지 않더라도 큰일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음 한 일은 이것뿐이었다.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어느 날 남편의 서류 봉투를 보았다. 평소에는 절대 보지 못하게 했던 것. 책상 모서리에 놓인 노란 봉투. 봉투 끝이 살짝 찢어져 있었다. 남편은 요즘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새벽 1시, 2시. 내게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다. 빨래통에서 이름 모를 통장 하나가 나왔다. 내 이름도 아니고 남편 이름도 아니었다. 플라스틱 표지가 낡았다. 손에 쥐니 묘하게 무거웠다. 며칠 전 마트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작게 속삭였다. 내가 다가가면 말을 멈췄다. 눈길을 피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남편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잠시 켜진 화면에 낯선 여자 이름 하나가 보였다. 수진.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다. 손이 떨렸다. 남편은 갑자기 돈을 챙기며 말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 모르니 준비해 두는 거지. 준비? 무슨 준비? 며칠 뒤 청소를 하다 서랍 깊은 곳에서 또 봉투를 찾았다. 이번엔 빈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손이 자꾸만 떨렸다. 남편은 요즘 더 예민해졌다. 내 물건 건들지 마. 앞으로 짐도 건들지 마.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다. 당신이 숨기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남편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방에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 그래, 없어.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할 만큼 조용한 날이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그런 날은 항상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을 봤다. 남편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입술이 떨렸다. 남편도 느낀 거다.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술상도 차리지 말라고 했다. 혼자 차려 먹겠다며 나가버렸다. 이 집에 처음 오는 변화였다. 낮에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다. 최병수 씨 댁 맞죠? 급히 만나야 해서 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떨림은 분명했다. 그 남자가 떠나자 남편은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종이가 3장 있었다. 대리인 책임. 그 4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남몰래 돈을 써왔다. 그리고 그걸 갚지 못해 이렇게 몰래 숨어 지낸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나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쓴웃음이었다. 다음 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 혹시 나한테 온 우편물 좀 보면 말해. 처음 듣는 부탁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소리만 흘렀다. 남편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말을 삼켰다. 평생 내 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가슴 한쪽이 차가워졌다. 저녁에 누군가 창문 밖을 살피는 느낌이 들었다. 커튼 뒤에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밥상에서 남편의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왜 이렇게 떠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잠든 밤 탁자 아래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라. 종이가 손에서 떨렸다. 다음 날 남편이 술김에 말했다. 정임아, 사람 잘못 만나면 오래 못 산다.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밤중에 깨보니 남편이 혼자 울고 있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였다.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40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으니까. 남편의 전화기에는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온 문자에는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 수십 개였다. 화면을 보는 순간 알았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저녁에 방을 청소하다가 벽에 깊게 파인 주먹 자국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 봤다. 거칠었다. 남편은 갑자기 내게 소리쳤다. 넌 왜 나한테 말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대로 하는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입만 벙긋거렸다. 그날 남편은 결국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정임 하나 좀 도와줘. 얼굴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를 짓밟던 세월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에 놀라 깼다. 최병수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문 열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드디어 숨겨진 비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새벽 어둠 속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병수 씨, 중요한 일이라 왔습니다. 문 열고 나와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려 문고리도 잡지 못했다. 문틈을 조금 열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남편은 고개만 숙였다.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내게도 물었다. 할머니, 남편분이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고개를 저었다. 남자들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제일 큰 피해자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남자들이 떠난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뭐였어, 그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 몰래 서류 봉투를 다시 뒤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밑에 있던 종이를 발견했다. 대리인 책임.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남편은 내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알고 갑자기 크게 외쳤다. 그거 보지 마. 하지만 나는 천천히 그 사람을 바라봤다. 이제는 숨기지 마.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강했던 사람이 아주 작게 보였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정임 하나 잘못한 게 많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했다. 옛날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망하면서 내 이름으로 돈을 썼다. 왜 당신 이름으로?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했다. 그래, 이제 말하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눈빛이 달랐다. 누군가 말했다. 저 집 요즘 난리래. 남편의 비밀은 벌써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다른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최병수 씨 빚 문제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남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다른 문제.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주저앉아 울었다. 그 사람의 울음은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봤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한 점도 없었다. 남편은 내 곁을 지나가며 말했다. 정임 하나 좀 봐. 하지만 고개를 돌렸다. 밤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난 무섭다.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알았다. 남편은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것이다. 정말 숨긴 게 이것뿐이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빌린 돈 계약서, 이자 문서, 그리고 어떤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때문에 죽지 마라. 남편은 또 울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나보다 눈물이 많다는 걸 알았네. 그날 밤 어두운 집안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정임아, 내일 모든 걸 말할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제 곧 내 손바닥 위에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부르며 명령했지만 이제 나는 그 손을 피했다. 이제는 안 그래. 나는 내 종이 아니야.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내 싸움은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다. 남편의 발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몸이 기억하는 두려움이었다. 예전 같으면 숨었겠지만 이제는 마주보고 섰다. 남편은 처음으로 내 눈빛을 피했다. 나는 말 한마디로 남편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동안 내가 한 짓 다 기록해놨어. 남편이 버벅거리며 말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남편이 숨기고 싶어 했던 서류를 꺼냈다. 40년 동안 참고 모은 증거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끝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집안에 울려 퍼진 남편의 고함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이웃들은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도와줄게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 남편은 동네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소리치지 못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단단해졌어?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엄마 인생 찾는 중이야. 긴 식탁에 남편과 나는 마주 앉았다. 그는 눈을 피했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이 가빴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무기가 되었다. 입을 다물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예전에는 힘을 쓰던 손이 이제는 내 앞에서 작아졌다.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단단하게 말했다. 그는 그제야 앉은 채로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남편이 모르는 사이 나는 오래된 편지와 영수증을 발견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참아온 나의 기억이 종이 위에 살아 있었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떨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천천히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없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와 증거를 남편 앞에 펼쳐놓았다. 남편은 스스로 무너졌다. 정임아, 제발.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 손을 잡아준 적 없는 사람이니까. 이웃들이 슬쩍 우리 집을 지나쳤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다. 남편이 처음으로 무서워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는 달랐다. 이제 그가 겪는 공포는 그의 잘못 때문이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폭력도 쓰지 않았다. 그저 모든 사실을 차분히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남편이 숨기던 여자의 존재가 드러났다. 남편은 얼굴을 붉히고 떨었다. 냉정하게 말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미안, 정말 미안. 하지만 고개를 돌렸다. 이제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남편이 관리하던 재산과 빚의 문제가 드러났다. 모든 것이 기록과 증거로 내 앞에 놓였다. 남편은 자신이 만든 함정 속에 갇혔다.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 없이 울었다. 무너진 남편을 보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시원했다. 자식들은 조금씩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았다.
내 싸움은 이제 나만의 것이었다. 남편은 밤마다 떨며 앉아 있었다. 과거의 폭력과 거짓이 돌아왔다. 정임아,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4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굴복이었다. 나는 모든 기록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말보다 증거가 강했다. 그는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내 앞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내 삶은 내 것이야. 남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집안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함정 속에 갇혔다.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내 복수는 폭력이 아니었다. 그저 침묵과 증거, 그리고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제 내 삶 찾는 중이야. 남편은 매일 후회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바로 용서는 아직 너무 빠르다. 집안은 처음으로 조용했다. 남편도 나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40년 만에 나는 이 평화를 느꼈다. 스스로를 칭찬했다. 정임아, 잘했다. 이제 내 삶이야. 작은 웃음이 입가에 떠올랐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정임아,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40년 동안 참았던 날들, 이제 다 기억하겠다. 슬프지만 그 기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었다. 이 집이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부엌에 들어오지만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집안일도 시간도 말도 이제 내 마음대로였다. 40년간 없었던 자유였다. 숨을 크게 쉬었다.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다. 조심스러운 눈빛, 작아진 목소리. 이제 우리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 생겼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 삶은 내 것. 그 말이 마음속에서 굳게 자리 잡았다. 가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눌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정임아, 나도 바뀌고 싶다.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다. 천천히 먼저 내 마음부터 정리해.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앞으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 결심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40년 동안 느끼지 못한 평온이었다. 남편과 나는 가까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할 수 있었다. 자식들이 와서 말했다. 엄마,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봐.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산다. 복수는 끝났다. 남편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폭력이 아닌 침묵과 증거로 이루어진 가장 조용한 복수였다. 40년 동안 나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이제 그림자는 사라졌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오늘도 나는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쉰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리고 이 평화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